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저에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치아의 교정기를 떼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위에 것만 먼저 제거하고 밑에는 한 1, 2주 뒤에 제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교정기 뗀 기념으로 오디오북 한 편 읽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오늘은 2부를 들려드릴 거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표백토라는 것은 자갈처럼 파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왜 수화기가 사용되는지 모르겠군요. 대령은 별일 아니란 듯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입니까? 그건 우리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흙을 벽돌처럼 단단히 굳혀 뭔지 모르게 해서 파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해즐리 씨, 이제 난 당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럼 11시 15분에 아이포드 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비밀을 꼭 지켜주십시오. 대령은 다시 한번 탐색한 눈초리로 내 표정을 살펴보곤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악수를 나누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일이 무척 비정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의 보수가 비슷한 일의 10배나 되었거니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주 일거리가 굴러들어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곤 하나 그 손님의 얼굴이나 태도에서 받은 불편한 인상이 남아있었고, 또 표백토의 설명만으로는 왜 한밤중에 가야만 하는지, 또한 그 일이 남에게 알려질까봐 그렇게도 쉬쉬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패딩턴 역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작고 어두운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 역에서 내린 것은 나 혼자였는데 플랫폼에는 직원 한 사람이 졸린 듯한 얼굴로 등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을 나오니 그 예비역의 대령이 저쪽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내 팔을 잡고서 문을 열고 기다리던 마차 속으로 떠밀다시피 태웠습니다. 양쪽 창문을 닫고는 마부석의 판자를 툭툭 치자 마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죠. 홈즈가 여기서 질문을 시작했다. 말은 한 마리였습니까? 예, 한 마리가 마차를 끌었습니다. 말의 털 색깔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마차에 올라갈 때 얼핏 보니 밤색이었습니다. 말이 지쳐있는 것 같던가요? 아니요, 기운차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죠. 흥미가 있군요. 네, 마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이센더 스타크의 대령의 말로는 10km 정도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 속도와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20km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근의 시골길은 도로 사정이 나쁜 모양인지 마차는 심하게 흔들렸죠. 도대체 어떤 곳을 달리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창문엔 불투명한 곰보 유리가 끼워져 있어서
가끔 지나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험한 길은 끝나고 바퀴 소리로 보아 자갈이 깔린 길에 들어서더니 마침내 멎었습니다. 대령은 마차에서 뛰어내려선 지체 없이 날 데리고 눈앞에 열려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차에서 곧바로 현관으로 뛰어든 꼴이어서 집의 외관은 살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곤 문지방을 넘자마자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캄캄해서 대령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더듬더듬 성냥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안쪽의 문이 열리고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램프를 치켜들고 앞으로 내밀듯이 서서 날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더군요. 그 여인은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 몇 마디 질문을 했는데 대령이 무뚝뚝하게 거기에 답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램프를 떨어뜨릴 정도로 크게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령은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무엇인가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여인의 등을 밀어 안으로 들여보냈죠. 램프를 받아들고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잠시 이 방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대령은 그렇게 말하며 방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치장한 작은 방으로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독일어로 된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대령은 램프를 문 곁에 오르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령은 날 남겨두고 나가더군요. 테이블 위에 책을 보니 독일어는 모릅니다만 두 권은 과학 논문이고 한 권은 시집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의 밤 풍경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창가에 가보았습니다만 떡갈나무로 짠 덧문이 내려져 있었고 단단하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군요. 정말 기분이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한 집이었는데 복도 어디에선가 벽시계가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가 날 뿐 주위는 쥐죽은 듯 했습니다. 왠지 불안해졌죠. 이 독일인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일까? 이곳은 어디일까? 아이포드에서 15km 내외 떨어진 곳이란 건 짐작이 갔지만 그것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혹은 서쪽인지 동쪽인지 전혀 짐작을 할 수 없었어요. 난 방 안을 서성거리며 불안을 씻어 보려고 콧노래도 부르고 어쨌거나 50끼니를 쉽게 본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기로 했습니다. 그때 내가 있는 방문이 소리도 없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까 그 여인이 어둠을 배경으로 입구에 서 있고 방 안의 램프에서 흐르는 노란 불빛이 그녀의 아름다운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격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가락을 세워 떠들지 말란 신용을 해보이더군요. 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뒤를 힐끔 쳐다보며 서툰 영어로 말했죠. 도망치세요. 어서요. 이곳에 있는 건 위험해요. 하지만 부인,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보기 전까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어서 도망가세요. 그러나 내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서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애원하는 투로 말하더군요. 부탁입니다. 빨리 달아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난 원래가 고집이 세서 특히 누가 설득을 하려고 들면 오히려 반발을 하는 성미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50끼니의 보수와 지루한 여행, 그동안의 수고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참고 견딘 보람이 없어지는 일이죠. 부탁받은 일도 하지 않고 받아야 할 보수도 포기한 채 제가 도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여인은 미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여인의 태도로 보아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면서도 고집을 세워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애원을 하려고 할 때 2층에서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이젠 틀렸단 절망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고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곧이어 대령은 턱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목에 살이 찌고 토끼 모양의 수염을 기른 키가 아주 작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지배인인 피거슨입니다. 그럼 곧 일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기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으니 따라오십시오. 모자를 쓰고 가야겠지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에 기계가 있으니까요. 아니, 집안에서 표백토를 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선 흙만 압축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상관할 것 없습니다. 당신은 기계만 살펴보고 어디가 나쁜지 지적만 하면 됩니다. 램프를 손에 든 대령이 앞장서고 뚱뚱한 지배인과 내가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미로 모양의 복도가 있는 옛날 집으로 좁은 나선 모양의 계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라가니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문턱은 오랜 세월 동안 밟혀 활처럼 패여져 있었죠. 하여간 2층에는 융단도 깔려있지 않았고 가구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벽에는 회가 벗겨져 내려앉고 습기가 차서 곰팡내가 났습니다. 난 가능한 한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으므로 그 두 사나이의 행동에 경계의 눈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거스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와 같은 영국인이란 사실을 제가 알아차릴 수 있었죠. 스타크 대령은 좀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작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꽂고서 문을 열었죠. 방은 꽤나 작아서 셋이 모두 들어갈 수 없었기에 피거스는 밖에 남고 대령과 나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압기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지금 누가 이 기계를 움직인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납니다. 이 방의 천장이 피스톤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몇 톤이나 되는 압력이 생겨서 이 철판으로 된 바닥을 짓누르게 되죠. 이 바깥쪽에는 가는 파이프가 여러 개 있어서 받은 수압을 피스톤에 전달하는데 그런 장치에 대해서는 당신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기계는 이상 없이 작동되는데 어딘가 잘못된 곳이 있는지 압력이 적게 나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알려주면 됩니다. 난 대령에게 램프를 받아들고 기계를 구석구석 조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용량이 큰 수압기로 아주 굉장한 압력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 운전용의 레버를 밀어보니 픽 하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 물이 새는 곳이 있어 물이 파이프 속에서 역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잘 검사해보니 운전봉 끝에 고무 바킹이 느슨해져서 틈새가 생겨 있었죠. 압력이 줄어든 원인은 그것이 틀림없었기에 난 두 사람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있게 내 설명을 듣곤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준 다음 다시 한번 압착실로 내려와 호기심을 갖고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표백토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기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벗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사방의 벽은 나무였으나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었고 조심해서 살펴보니 바닥 전체에 금속으로 된 얇은 껍질 같은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금속 껍질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독일어로 뭐라고 말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 대령의 송장과도 같은 무서운 얼굴이 날 매서운 눈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예. 당신의 표백토라는 것이 금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기계의 용도를 정확히 알았다면 제가 좀 더 효과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난 곧 내 입이 가벼웠다는 것을 후회해야 했습니다. 대령의 얼굴은 갑자기 굳어지고 그의 회색 눈이 잔인스럽게 번쩍 빛났습니다. 좋아. 이 기계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해주지. 대령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문을 덜컹 소리가 나게 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난 철문 쪽으로 달려가 당겨도 보고 밀어도 보았지만 꿈쩍하지 않더군요. 난 겁에 질려서 소리를 쳤습니다. 대령! 날 내보내 주시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들려온 소리에 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레버가 덜컹 움직이는 소리에 이어서 씩 하고 물의 압력이 기계에 전달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대령이 기계를 작동한 것입니다. 램프는 조금 전에 바닥을 살펴보려고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불빛으로 검은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나의 몸은 몇 분을 넘기지 못하고 형태도 없이 납작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난 비명을 지르며 철문에 몸을 부딪히고 손톱으로 철판을 긁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지만 기계가 움직이는 굉음이 나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천장은 머리 위 5, 6cm까지 내려와 손을 내밀면 그 거칠거칠한 표면이 만져졌습니다. 그때 머리를 스친 것이 죽을 때의 몸의 위치에 따라 고통이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엎드려 있으면 등뼈에 압력이 가해질 것인데 그때 뼈가 튕겨져 나올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죠. 그 반대의 자세가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곤 하나 위를 보고 누워서 시시각각으로 그 검은 덩어리가 내려오는 것을 제가 지켜볼 용기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미 곧장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천장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얼핏 눈에 띈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정기를 뗀 건 아주 기쁜 일이지만 아직 발음하는 게 영 어색하네요. 제가 지금 잠이 와서 집중이 안 되는 건가? 일단은 얼른 마치고 한번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저도 아마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세요.